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의 강의를 맡은 이두구입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를 구성하는 기본 스탯인 헬스를 구현하고 이를 UI 위젯과 연동시키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커스텀 C++ 애트리뷰트 세트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효한 범위 안으로 애트리뷰트 값을 가두기 위해서 C++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트리뷰트 값을 UI 위젯에 연동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헬스 어트리뷰트와 PC와 NPC의 UI 위젯과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강의를 통해 만들어내는 가스 프레임워크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순환 구조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애트리뷰트 세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애트리뷰트 세트를 다루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초 데이터인 게임 플레이 애트리뷰트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애트리뷰트 데이터는 캐릭터를 구성하는 여러 스탯 중 하나의 값을 관리할 때 다루는 구조체입니다. 하나의 스탯 값을 관리하기 위해 플롯 변수 하나를 선언해 쓰는 경우가 보통인데 플롯 대신에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체는 베이스 밸류와 커런트 밸류 두 개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게임 내 발생하는 다양한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이스 밸류는 어떤 스탯이 가지는 확정적인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스탯의 값을 의미하죠.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임시적인 방어막 버프와 같은 외부 효과가 발생해 임시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라지고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값이 바로 커런트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값을 유연하게 설정할 규칙을 미리 세워두면 좋습니다. 먼저 캐릭터 스탯의 현재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커런트 밸류 값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레벨업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적용될 스탯의 값을 설정하고 싶다면 베이스 값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값은 항상 연동되기에 초기화할 때는 두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게임 플레이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묶어서 모아둔 클래스가 애트리뷰트 셋입니다. 그래서 이에 멤버 변수로 게임 플레이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스탯에 추가로 최대값에 대한 게임 플레이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 스탯이 있다면 이를 보조하기 위한 맥스 헬스 스탯을 하나 더 선언하라는 것이죠.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스탯 값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값이 변경되기 전에 유효한 값의 범위를 확인하고 스스로 이를 개선해 주도록 애트리뷰트 세트 클래스를 설계하면 좋습니다. 애트리뷰트 세트 클래스는 이를 위해 프리 애트리뷰트 체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애트리뷰트 세트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함수가 호출되고 이 함수에서 규칙을 잘 설정해주면 안전한 스탯 데이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라는 하나의 스탯 값을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헬스 값은 미리 설정된 맥스 헬스 스탯을 넘어가지 못하게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맥스 헬스 스탯 값은 주로 UI 표시에서 나누는 연산에 많이 사용되기에 0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1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또 포스트 애트리뷰트 체인지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는 값이 변경된 후에 호출되는 콜백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주로 애트리뷰트 세트와 직접 연결된 UI와 같은 구성 요소에 알림을 주어 최신 상태로 갱신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세트는 아쉽게도 C++를 사용해야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트리뷰트 세트를 초기화하고 UI와 연동할 수 있는지 그 플로우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ASC는 Initialize Component 함수에서 현재 액터가 소유한 애트리뷰트 세트 오브젝트를 검색하고 이를 등록해 직접 관리합니다. 이 함수가 끝난 직후에는
액터의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시점이 UI와 연동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UI의 커스텀 이벤트와 애트리뷰트 세트 클래스에 선언한 델리게이트를 연동해 두면 이후에 외부 작업에 의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UI에 이 값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애트리뷰트 세트를 구현하고 데이터 변경 시 자동으로 UI를 갱신하도록 이 둘을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4 스타트키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4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해 Generate Visual Studio Files 메뉴를 선택하고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 솔루션을 엽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동일하게 지난 강의에서 구현한 레벨을 복제해 스텝 4라고 하는 레벨을 만들고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애트리뷰트 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C++ 클래스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툴스의 New C++ 클래스 메뉴를 선택하고 부모 클래스를 애트리뷰트 셋으로 지정한 후에 이름은 AB 캐릭터 애트리뷰트 셋으로 지정합니다. 클래스 생성과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이 애트리뷰트 셋은 캐릭터에 관련된 기본 스탯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마무리되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갑니다. 리로드 올 버튼을 누르고 새로 추가된 AB 캐릭터 애트리뷰트 셋 클래스의 헤더 파일로 갑니다. 먼저 생성자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캐릭터의 가장 기본 스탯인 헬스를 지정하겠습니다. 헬스 값을 관리하기 위해 fGamePlay 애트리뷰트 데이터 구조체를 선언하고 헬스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에서도 볼 수 있도록 uProperty를 추가한 다음 키워드는 읽기 전용인 블루프린트 리드 온리로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의 변경은 지정된 규칙을 통해서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는 애트리뷰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헬스 스탯의 값은 우리가 작업한다면 플롯 타입으로 관리가 될 텐데 fGamePlay 애트리뷰트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구조체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fGamePlay 애트리뷰트 선언으로 가면 베이스 밸류와 커런트 밸류 두 개의 플롯 타입이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고유 속성과 같은 확정 값은 베이스 밸류를 사용하고 버프 등의 임시로 변화되는 값은 커런트 밸류를 사용합니다. 생성자의 값을 넣어주면 두 값을 모두 같은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헬스라는 캐릭터 스탯을 지정했는데 헬스 스탯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맥스 헬스라는 또 하나의 애트리뷰트를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탯 값은 언제나 기획자가 지정한 유효한 범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스를 보조할 맥스 헬스를 동일하게 그 위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스탯 값을 가져오거나 변경하기 위한 getSet 함수를 선언해야 될 텐데요.
하나의 헬스 스탯을 관리하기 위해 두 개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이 애트리뷰트는 그 안에 베이스와 커런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 총 4개의 값의 getSet 함수를 각각 선언한다면 하나의 스탯을 위해 8개의 함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에 언리얼 엔진은 필수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매크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bility system component.h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attribute accessors basic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매크로를 입력한 후 인자로 현재 클래스와 게임 플레이 attribute 데이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max health부터 지정하겠습니다. 매크로 선언으로 가면 하나의 attribute 이름으로 attribute 속성을 파악하는 함수, 가져오는 함수, 값을 설정하는 함수, 초기화하는 함수에서 총 4개의 함수가 있는데 가져오는 함수는 current value를, 설정하는 함수는 base value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함수는 2개의 값에 같은 값을 넣어줍니다. 8개가 아닌 4개만 선언한 이유는 실제 구현에서 이 4개의 함수를 중요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매크로 구문을 복사해 헬스도 동일하게 만들어준 후에 이제 생성자를 구현하겠습니다. 구현부를 만들고 여기에는 max health 값을 10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매크로 설정이 잘 되었다면 초기화를 위한 init health라는 함수가 등록되어 있을 테니 여기에 get max health를 사용해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헬스 스탯 값이 항상 안전한 값으로 유지되도록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인 attribute set 클래스의 선언을 살펴봅니다. 부모 클래스 선언으로 가서 부모 클래스는 이를 위한 가상함수를 제공합니다. 구현부에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pre attribute change 함수 선언을 복사해 가져옵니다. attribute가 변경될 때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마지막 인자를 보시면 new value 값이 레퍼런스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현부를 만들고 상위 클래스의 로직은 없기에 슈퍼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max health attribute 값을 제한해 보겠습니다. 들어온 attribute가 max health인지 검사하고 새로운 max health 값은 1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나중에 HP바를 구현할 때 나누는 값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고 1보다 작으면 값이 커지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health attribute 값을 제한시키겠습니다. 이 값은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max health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clamp 함수를 사용해 안전한 범위에서만 설정되도록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헬스 스탯에 대한 기본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를 우리 캐릭터에 탑재하겠습니다. ab base character.h로 가서 전방 선언으로 ab 캐릭터 attribute set 타입의 언리얼 오브젝트를 선언하겠습니다. u 프로퍼티는 읽을 수만 있도록 설정하고 카테고리는 attribute로 지정하겠습니다. 구현부로 가서 ab 캐릭터 attribute set.h 헤더를 추가한 후에 생성자에서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로 attribute set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ASC에 이 attribute set를 등록해 줍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캐릭터 스탯에 대한 초기화가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요. 이를 위해 권장하는 함수가 액터의 post initialize components입니다. 그래서 헤더에서 이 가상함수를 override에 선언합니다. 구현부로 가서 슈퍼 키워드로 상위함수 로직을 실행하고 여기에는 초기화 로직을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블루프린트에서 하면 좋을 텐데
블루프린트에는 이 함수에 대응되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다시 헤더로 가서 ab post initialize components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u 펑션에 블루프린트 implementable 이벤트를 키워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post initialize components 구현부에서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ab post initialize components라는 블루프린트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라이브 코딩을 사용해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성공적으로 컴파일 되었으니 에디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버튼을 눌러 우리 애트리뷰트들이 100의 기본값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를 표시할 HP바 위젯을 만들겠습니다. bp ab pc로 가겠습니다. 하단 영역에 ab post initialize components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노드를 사용해 여러가지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가장 먼저 HP바를 제작하겠습니다. create widget 노드를 사용해 위젯을 생성하는데 여기에 제가 미리 준비한 wbp HP바를 지정합니다. 만든 위젯을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캐릭터에 부착해주는 HP바 위젯 컴포넌트의 위젯으로 지정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캐릭터의 HP바 위젯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의 100은 위젯에 설정된 기본값일 뿐 아직 애트리뷰트 값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위젯과 애트리뷰트를 연결해야겠죠. 이를 위해 다음 흐름에서 ASC로부터 애트리뷰트 셋을 가져옵니다. 이 애트리뷰트 셋과 위젯을 연결해 애트리뷰트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HP바가 변경되도록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애트리뷰트 세트에서 제공하는 post attribute change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애트리뷰트 값이 변경된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이때 UI에게 다시 그리라고 명령을 보내주면 좋을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health와 max health를 구분하는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C++에는 UI에 구현할 블루프린트 이벤트가 구독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해당 델리게이트는 이전 값, 현재 값의 두 가지 인자를 보내주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declare, dynamic, multicast, delegate to params 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구독을 받을 델리게이트 타입을 f attribute data changed로 설정한 후에 float, old value, float, new value를 차례대로 입력해 델리게이트 타입 선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타입으로 onMaxHealthChanged와 onHealthChanged 델리게이트를 선언하고 블루프린트 이벤트가 구독할 수 있도록 uProperty를 블루프린트 assignable 키워드를 지정합니다. 이때 const 상태에서도 바인딩이 동작하도록 mutable 키워드를 앞에 추가해 줍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났었네요. 수정하고 이제 애트리뷰트 세트에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구현부로 가서 애트리뷰트가 변경되면 구독한 블루프린트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브로드캐스트 함수를 수행해 줍니다. 라이브 코딩을 사용해 컴파일을 진행하고 이제 UI 블루프린트에 이벤트를 만들어 이 델리게이트를 구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UI 폴더에 있는 WBP HP바 위젯을 열고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위젯에 설정한 current health와 current max health 값에 따라 HP바를 표시하는 UI 로직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UI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refresh HP바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위에 빈 공간에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bind character attributes라고 짓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정한 델리게이트를 구독하는 이벤트를 만들 겁니다. 인자로 캐릭터 애트리뷰트 세트가 들어오도록 설정합니다. 들어온 애트리뷰트 세트의 델리게이트를 가져와 블루프린트에 이벤트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bind라고 검색하고 maxS changed 델리게이트를 가져옵니다. 이제 빨간색 핀을 드래그해 이와 연결되는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겠습니다. 이의 이름은 setMaxHealthChanged BP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urrent max health 값을 갱신한 후 refresh HP바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onHealthChanged 델리게이트를 가져옵니다. 동일하게 빨간색 핀을 드래그하고 이름은 setHealthChanged BP로 선언합니다. 여기에서는 current health 값을 갱신하고 동일하게 refresh HP바를 호출합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른 후 UI에 새로 만든 이벤트를 호출하는 로직을 추가합니다. BPABPC로 이동하고 ASC로부터 가져온 애트리뷰트 세트를 UI 위젯의 bind 캐릭터 애트리뷰트에 넘겨줍니다. 이제 플레이어 HP바 위젯과 캐릭터 애트리뷰트 세트와의 연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연결이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값을 바꾸어야 UI가 갱신될 겁니다. 이를 위해 두 값을 코드에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캐릭터의 구현부로 가서 초기화를 진행한 함수 직후에 애트리뷰트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ASC의 set numeric attribute base 함수를 쓰고 캐릭터 애트리뷰트 세트에 getMax attribute 함수를 써서 max health를 지정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이의 기본값으로는 0.1을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를 똑같이 복사하고 이번에는 max health 대신 health를 지정하고 기본값을 200.0으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 앞서 구현한 애트리뷰트 세트 설정에 의해 max health 값은 1로 설정되고 health 값도 1이 될 겁니다. 라이브 코딩으로 컴파일을 진행한 후에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동작한다면 이제 0.1의 최대값을 2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라이브 컴파일을 진행한 후에 플레이를 눌러 200으로 잘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C++ 코드의 기본 구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기능을 MPC에도 적용합니다. MPC 작업은 PC 작업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BPABPC에 HP바 위젯 변수를 복사하고 BPABMPC의 변수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AB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블록 전체를 붙여다 복사하면은 동일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MPC에도 위젯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작성한 애트리뷰트 제어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AB 베이스 캐릭터의 초기화 로직에서 기본값을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BPABPC로 이동합니다. 포제스트 이벤트에 있던 위젯 생성을 자르고 남은 선을 이어줍니다. 위젯 생성 로직은 이제 먼저 실행되는 AB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에서 진행합니다. 시퀀스 핀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자른 로직을 붙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UD의 HP바를 플레이어의 애트리뷰트와 연동되도록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WBP HP바 위젯에서 구현한 로직을 동일하게 HUD에도 구현합니다. HP바 위젯 블루프린트를 열고 로직을 복사해 HUD 위젯에 붙여넣습니다. 미리 HUD와 HP바 위젯 변수와 함수 이름을 동일하게 설정해 놨기에 동일하게 동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HUD에 바인드 캐릭터 애트리뷰트를 호출하고 핀을 이어주면 완성됩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면 실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리얼 에디터를 종료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최종 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트리뷰트 세트는 현재 C++만을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애트리뷰트는 베이스와 커런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스텝마다 최대값을 지정하는 애트리뷰트를 하나 더 선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프리 애트리뷰트 체인지 함수를 사용해 적용되기 전의 값을 검증해 주고요. 포스트 애트리뷰트 체인지 함수를 사용해 관련 컴포넌트나 시스템에 값의 변경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함수에서 UI 위젯과 관련 애트리뷰트 세트를 연동해 값의 변경을 자동으로 반영해 줍니다. 제공된 스텝 4 레벨을 사용해 나만의 애트리뷰트 세트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용해 공격 대상의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해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애트리뷰트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턴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설정해 상대의 헬스 애트리뷰트 값을 바로 줄이는 설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 값이 0에 도달하면 어떻게 죽는 처리를 다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격의 결과로 NPC의 헬스를 감소시키고 헬스가 0이 되면 죽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한 종류인 인스턴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배우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가스 프레임워크가 만드는 선순환 구조에서 중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와 애트리뷰트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겨냥한 액터에게 발동하는 효과를 정리한 데이터 에셋입니다. 이 에셋에는 액터의 애트리뷰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모아두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설정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블루프린트 에디터에서 모든 값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루프린트 설정 화면에서는 로직 없이 기본 값 설정만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C++로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만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크게 즉시 효과가 적용되는 인스턴트 타입과 지정한 기간 동안 발동하는 듀레이션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 관련해서는 워낙 설정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인스턴트 타입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발동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가스 시스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발동시킬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미리 전달해 향후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저장한 데이터를 게임 플레이 이펙트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에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클래스 정보 외에도 게임 플레이 이펙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발동시켰을 때의 상황 정보와 추가로 레벨 및 스택 카운트라는 고유한 값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펙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효과를 발동하거나 타겟 데이터에 담긴 액터 대상으로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효과를 발동하는 예시로는 레벨업을 통해 주인공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효과를 발동하는 예시로는 공격을 명중시켜 상대방의 헬스 애트리뷰트를 차감시키는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게임 플레이 이펙트 적용 결과는 애트리뷰트 세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트리뷰트 세트에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적용될 때의 상황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애트리뷰트 셋 클래스는 두 개의 가상함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입니다. 이 함수는 애트리뷰트가 변경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인한 변경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false를 반환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의한 애트리뷰트가 변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입니다. 이 함수는 애트리뷰트 값이 변경된 후에 호출되는 함수인데, 변경된 최종 애트리뷰트 값을 분석해 그 값을 재설정하거나 이에 관련된 추가적인 행동을 지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함수 이후에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의한 애트리뷰트 값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사용자 로직이 수행되는 곳으로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함수 모두 애트리뷰트의 베이스 밸류 변경에만 호출됩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생성해 NPC의 헬스를 줄이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5 스타트킷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5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해 Generate Visual Studio Files 메뉴를 선택하고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 솔루션을 엽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패트 가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에서 구현한 레벨을 복제해 스텝 5라는 레벨을 만들고 이를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사용해 플레이어의 공격이 NPC에 명중할 때 헬스를 깎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약자인 GE 폴더를 만들고 GA 폴더와 동일하게 그 아래에 캐릭터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생성하고 부모 클래스를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지정합니다. 이 블루프린트의 이름은 BPG Attack Hit로 짓겠습니다. 저장한 후에 게임 플레이 이펙트 블루프린트를 열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는 블루프린트 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클래스 기본값만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 열 때는 이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닫은 후 다시 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값만 보이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가진 다양한 스킬에 따라
애트리뷰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설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설정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타입이 인스턴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발동되는 대로 바로 적용되는 형태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입니다. 클릭해보면 인피너트와 헤즈 듀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작 방식이 인스턴트와 조금 다릅니다.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할 예정이니 우선은 인스턴트 타입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인스턴트 타입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모두 애트리뷰트의 베이스 밸류를 직접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격을 받으면 80에 헬스 수치가 감소한다는 설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애트리뷰트의 수치 변화를 설정하는 섹션은 가운데에 있는 모디파이어입니다. 모디파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대상 애트리뷰트를 지정합니다. 그 대상은 헬스가 되겠지요. 여기서 연산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기존 수치에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add를 선택합니다. 메뉴에는 빼기가 없는데 이는 음수의 덧셈으로 대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을 받은 NPC의 헬스 수치를 빼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격력과 방어력 설정에 따른 최종 데미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지정한 숫자로만 빼겠습니다. 스칼라 플롯에 마이너스 8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하는 순간 이를 받는 상대방의 헬스 수치는 80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마무리되었으니 컴파일 저장을 누르고 제작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를 실행해 헬스를 감소시켜야 될 텐데요. 실행하는 타이밍은 타격을 수행하는 GA 히트 체크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되어야 됩니다. GA 히트 체크로 이동해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NPC에게 발동시키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지우고 여기에 대신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발동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는 다소 쉽게 발동할 수 있는데 Apply Game Play Effect to Target 노드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위에 타겟 정보는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를 의미하기에 그대로 두고 아래 타겟 데이터에 타겟 액터로부터 감지한 값을 넘겨주면 그 대상에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클래스 정보를 지정해주고 추가로 레벨과 스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는 이후 강의에서 설명할 예정이고 우선 기본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른 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플레이어의 헬스가 잘 차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딱히 한 게 없는데 블루프린트 설정과 함수 하나만 추가함으로써 이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큰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빌드업을 해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헬스가 모두 소진되면 죽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의 어빌리티로 간주해 이를 위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생성하겠습니다. GA 플레이어 폴더를 이동하고 BPGA 데스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죽는 모션을 수행해야 되니 지난번에 사용한 플레이 몽타주 앤 웨이트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합니다. 태스크 인스턴스의 이름은 데스 태스크로 입력하고 몽타주 투 플레이에 지정할 에셋은 제가 미리 준비한 AM 데드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사용합니다. 잠시 해당 몽타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폴더에 몽타주를 미리 제작해 두었는데 죽을 때 이펙트가 발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킬 기본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빌리티를 발동시키기 위한 에셋 태그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상태 태그를 선언해 줍니다. 캐릭터 .ability.des를 입력해 게임 플레이 태그를 생성하고 에셋 텍스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state.dead 게임 플레이 태그를 생성하고 own activation 텍스에 지정합니다. 죽는 동안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으니 나머지 BPGA 어택과 BPGA 어택 hit을 열고
character.state.dead 게임플레이 태그를 블록 액티베이션 텍스에 지정해 줍니다. 이는 죽는 상황에서 어빌리티가 발동되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죽었을 때도 다시 죽으면 안 되니까 블록 액티베이션 텍스에 넣어주고 정책은 액터당 한 번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per 액터로 지정해 기본 설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를 발동시키는 일이 남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캐릭터 애트리뷰트의 헬스 값이 0 이하가 되는 경우를 탐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다룬 포스트 애트리뷰트 밸류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이는 하나의 애트리뷰트 변화에 대해서만 대응되기에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같이 여러 애트리뷰트의 복잡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애트리뷰트 세트는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라고 하는 가상함수를 제공합니다. 가상함수를 가져다 선언하고 구현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가상함수는 베이스 밸류를 변경하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될 때 호출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헬스 값을 가져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죽었다는 이벤트를 발동시켜 줍니다. 이를 위해 델리게이트를 선언할 예정인데 나를 공격한 액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declare, dynamic, multicast, delegate, one 파람으로 선언하고 delegate 타입은 f out of health, 나머지 delegate에서 사용할 인자는 a actor, in instigator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delegate 타입으로 on out of health 밸류를 선언하고 위와 같은 u property 선언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구현부로 가서 on out of health를 브로드캐스트에 구독한 이벤트들에게 알림을 날리면 되는데 여기서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했을 때 현장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이펙트 컨텍스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인자인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 게임 플레이 이펙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나의 이벤트 스펙으로부터 이펙트 컨텍스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인스티게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브로드캐스트의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AB 베이스 캐릭터로 가서 해당 델리게이트를 구독할 C++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out of health cpp로 짓고 인자는 델리게이트 선언과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다이나믹 델리게이트와 연동할 수 있게 u 펑션을 위에 추가해주고 리턴 값은 void로 지정합니다. 구현부로 이동해 함수를 구현할 텐데요. 크게는 작업할 내용은 없습니다. 죽었으면 hp바 위젯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와 attribute set의 델리게이트를 연동합니다. ASC의 getSet 함수를 사용해 attribute를 가져온 다음에 on out of health 델리게이트에 현재 객체의 on out of health cpp 함수를 add dynamic으로 연결합니다. 헬스 값이 0이 되면 브로드캐스트에 의해 이 함수가 실행되고 hp바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라이브 코딩으로 코딩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BPGA 데스 어빌리티를 사용해 죽으면 캐릭터에 설정해야 될 작업에 대해 구현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리적 속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setActor enable collision node에 false 값을 전달해 앞으로 캐릭터가 우리 공격이나 다른 지형 지물에 영향받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하는 액터가 캐릭터라면 움직이지 못하게 무브먼트 노드를 none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재생이 끝나면 마지막 5초 동안
충분히 기다렸다 어빌리티를 종료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다 끝났고 올바른 타이밍에 이를 발동시키겠습니다. 우선 NPC에 대해서만 진행하겠습니다. NPC의 Initial Abilities 변수로 가서 플레이어와 동일한 세 가지의 어빌리티를 부여해줍니다. 부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선언을 바꾼 상황에서 라이브 코딩을 진행하니 현재 설정과 안 맞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에디터를 종료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하고 다시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NPC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된 게 확인됩니다. 새로운 흐름을 추가한 후 캐릭터 애트리뷰트 세트 레퍼런스에서 직접 on out of has delegate를 바인딩합니다. 관련된 커스텀 이벤트를 생성한 후 이름을 on out of has bp라고 짓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나를 공격한 액터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링 노드로 표시하되 append 노드를 사용한 후 killed by 스페이스를 입력한 후 인자로 들어온 가해자 인스티게이터의 디스플레이 이름과 연동합니다. 이제 ASC를 사용해 태그로부터 어빌리티를 발동합니다. make로 검색해 태그로부터 태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고 character.ability.des 태그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5초 뒤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setLifespan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을 해 0으로 만들면 잘 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 충돌은 없으며 조금 더 지나면 죽은 NPC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기본 기능과 죽었을 때의 이벤트 구현 방법에 대해 학습해 봤습니다. 이번 핸즈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블루프린트의 기본값 설정으로만 제작해야 됩니다. 인스턴트 타입은 상대방의 애트리뷰트를 직접 변경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거나 또는 타겟 데이터에 있는 상대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의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 함수는 이펙트가 적용되기 전에 최종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공되는 스텝 5 레벨을 사용해서 나만의 인스턴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 애트리뷰트를 활용해 컴뱃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메타 애트리뷰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애트리뷰트 세트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경이 손쉬운 공격 스탯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사용해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재활용해 NPC의 카운터 어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NPC에 공격을 가하면 NPC가 다시 플레이어에게 반격해 플레이어가 죽으면 레벨을 재시도하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다룬 애트리뷰트 세트를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배운 순환 구조를 재활용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메타 애트리뷰트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되도록 설계된 애트리뷰트입니다.
메타 애트리뷰트는 일반 애트리뷰트와 다르게 일회성, 임시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애트리뷰트로 데미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고정값으로 헬스를 차감했는데 사실 헬스를 차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실드가 설정되어 있다면 실드 값을 통과한 남은 데미지로 헬스를 빼야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무적 상태면 데미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상성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메타 애트리뷰트 설정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 프로젝트에서 메타 애트리뷰트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 기본 컴뱃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6 스타트킷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6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해 Generate Visual Studio Project Files 메뉴를 선택하고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 솔루션을 엽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에서 구현한 레벨을 복제해 스텝 6라는 레벨을 만들고 이를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데미지라는 메타 애트리뷰트를 설정해 보다 체계적인 컴뱃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캐릭터 애트리뷰트 소스로 가서 데미지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하고 AB 캐릭터 애트리뷰트 set.h 헤더를 연 후에 데미지 애트리뷰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맥스 데미지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추가해 데미지의 최대치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전 강의에서 이미 했기에 이번 예제에서는 생략하고 간단히 데미지 애트리뷰트만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캐릭터의 헬스의 차감은 데미지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구조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함수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입니다. 먼저 매크로를 사용해서 데미지에 관련된 기본 함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부로 이동해서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서 발동한 애트리뷰트의 종류가 데미지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데미지를 활용해 헬스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때 헬스를 감소시키는데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실드가 발동된다던가 상대방이 무적 상태가 되면 데미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applied damage라는 변수를 설정하고 여기는 0으로 값을 초기화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실제 적용할 데미지 정보를 기록하겠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부여할 데미지를 기록하는 remaining dam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우선 전체 데미지를 부여해 주겠습니다. 이제 현재의 헬스 값을 가져오고 데미지를 적용해 새로운 헬스 값을 계산해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서 setHealth 함수는 베이스 밸류를 변경하기 때문에 pre-attribute change 함수가 호출되고 여기에서는 범위 점검 및 수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영된 데미지 총량을 applied damage에 저장하고 메타 애트리뷰트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헤더를 수정했으니 안전하게 에디터를 끄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 및 에디터 실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에디터 실행이 끝나면 데미지를 입히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생성하고 BPGE 어택 데미지로 짓고 엽니다. 편집을 위해 블루프린트를 연 후에 바로 닫고 다시 열어서 기본값 설정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이제 모디파이어를 추가하고 방금 선언한 데미지 애트리뷰트를 지정합니다. 오버라이드를 선택해 지정한 값이 전체 기본값을 변경하도록 설정합니다. 크기는 40을 입력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 후에 닫고 이제 어택 힛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로 이동하고 이펙트 클래스를 BPGE 어택 데미지로 변경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을 했을 때 데미지가 40씩 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간 전투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도록 컴뱃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Attribute Set C++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AB Combat Attribute Set으로 지정합니다. 클래스 추가와 빌드가 끝나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리로드 올 버튼을 누르고 AB Combat Attribute Set.h 헤더 파일로 이동합니다. 이 Attribute Set는 캐릭터가 가진 컴뱃 관련 스탯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생성자를 선언한 후 애트리뷰트를 추가합니다. 먼저 공격력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고 타겟 액터에서 타겟 감지를 위해 사용한 수치인 어택 레인지와 어택 레디어스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이 값들도 제대로 하려면 최대값을 지정해주는 맥스 애트리뷰트를 추가로 설정해줘야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설정된 값 그대로만 사용할 예정이기에 간단하게만 선언하겠습니다. 생성자의 구현부를 생성하고 기본값은 차례로 40, 100, 5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값은 함수를 사용해 변경되지 않고 처음 설정한 기본값만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기에 매크로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BPGE 어택 데미지로 갑니다. 여기에서 데미지 값이 어택 레이트 애트리뷰트에 연동되도록 변경합니다. 스칼라블 플롯을 애트리뷰트 베이스로 변경한 후 배킹 애트리뷰트에서 방금 전에 추가한 어택 레이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수치인 40이 설정될 텐데 이것이 잘 동작하려면 먼저 캐릭터에게 이 컴뱃 애트리뷰트 셋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AB 베이스 캐릭터.h로 이동합니다. 지난번에 선언한 것과 유사하게 캐릭터 애트리뷰트 셋 대신에 컴뱃 애트리뷰트 셋을 선언합니다. 구현부로 가서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유사하게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를 사용해 컴뱃 애트리뷰트 셋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ASC에 부여합니다.
다시 라이브 코딩으로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이제 플레이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디버그 창을 보면은 새로운 컴뱃 애트리뷰트 셋에 애트리뷰트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택 레이트 애트리뷰트 값에 따라 데미지가 잘 차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겟 벡터로 가서 탐지 액션도 수치가 아닌 애트리뷰트에 기반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100이란 값을 컴뱃 애트리뷰트로 가져와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 소스 액터로부터 ASC를 가져오고 get attribute set 함수에서 combat attribute set 클래스를 지정해 가져온 후 여기에서 attack radius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 구조체는 두 개의 값으로 분리하고 current 값을 대입합니다. 여기에 인자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오른쪽에 파라미터 노드를 복사해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기에도 attack radius의 current value를 가져와 대입합니다. 여기는 attack radius가 아닌 attack range였네요.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하드 코딩된 값이 아닌 attribute set을 통해 구현이 되었고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를 설정했으니 플레이를 눌러 확인하면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따라 공격 기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NPC도 플레이어를 공격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NPC가 누군가로부터 데미지를 받으면 대상을 바로 공격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데미지를 받으면 알려주는 델리게이트를 하나 구현해 주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데미지를 관리하는 캐릭터 애트리뷰트 셋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델리게이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디클레어, 다이나믹,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트. 여기에는 공격한 액터와 받은 데미지 정보를 출력해야 하니 toParams로 매크로를 설정하고 F 데미지 applied 타입으로 in instigator와 applied 데미지를 전달받도록 설계합니다. F 데미지 applied delegate 타입으로 on 데미지 applied delegate를 선언합니다. U 프로퍼티는 위와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부로 가서 데미지를 리셋하기 전에 on 데미지 applied delegate를 브로드캐스팅 해줍니다. 이제 안전하게 에디터를 닫고 잠시 기다린 후에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빌드가 성공하면 다시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먼저 NPC로 가겠습니다. 기존의 캐릭터 애트리뷰트 셋으로 끌어와 바인드를 검색해 on 데미지 applied bind 함수를 옆에 실행합니다. on 데미지 applied 델리게이터와 연결된 이벤트 on 데미지 applied BP를 생성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격자와 받은 데미지를 출력합니다. 이를 위해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배치하고
어펜드 노드를 추가한 후에 핀을 2개 추가합니다. 갓과 데미지 프롬을 입력한 후에 각각의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NPC로 가서 NPC가 데미지를 받으면 바로 상대방에게 반격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 공격에 관련된 어빌리티는 추가했으니 PC와 동일하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켜주면 됩니다. Try Activate Abilities by Tag을 사용하고 Character.Ability.Attack을 사용해 발동합니다. 공격은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되니 NPC가 플레이어를 향하도록 회전을 설정하겠습니다. Set Actor Rotation을 사용하고 로테이션을 지정하되 나의 위치값과 가해자의 위치값을 사용합니다. 벡터 B-A는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을 가져다 주기에 NPC가 A가 되고 상대방이 B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향할 포워드 벡터가 만들어지면 make road x라는 노드에 연결해 회전값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x는 포워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향하는 회전이 만들어지며 바로 플레이어를 향한 공격이 진행될 겁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은 잘 되지만 NPC 공격이 플레이어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겟 액터의 설정에 의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겟 액터는 플레이어가 빙의한 플레이어 캐릭터에만 동작하도록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PC가 타겟 액터를 발동할 때에는 별도의 세팅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상위 클래스 선언으로 가면은 should produce server data 값이 있는데 생성자에서 이 값을 true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타겟 액터가 발동돼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딩으로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NPC의 공격이 플레이어에게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죽으면 게임을 재시작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항상 이기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죽는 상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에 가서 AB Initialize Component 초기화 로직에서 Out of Health Delegator 바인딩된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플레이어의 데스 어빌리티를 추가해주고 이를 발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초 기다린 후에 리스타트 레벨 커맨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죽으면 해당 레벨을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도 On Damage Applied Delegate에 바인딩되는 이벤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NPC의 프린트 스트링 로직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NPC의 공격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G2 폴더로 가서 자신에게 부여할 이펙트인 BPG 어택업을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NPC의 어택 레이트 값을 100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펙트를 제작한 후에 NPC의 비긴 플레이 이벤트로 가서 Applied Gameplay Effect Self 노드를 사용한 후 BPG 어택업을 지정하면 시작하자마자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100의 데미지가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플레이어로 가서 초기 어빌리티 목록에 데스 어빌리티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용해 자신의 초기 애트리뷰트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쓰러지고 5초 뒤에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예제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에디터를 닫고 잠시 기다린 후에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핸즈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 애트리뷰트는 다양한 전투 시스템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애트리뷰트 세트는 카테고리 그룹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NPC가 타겟 벡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정이 요구됩니다. 캐릭터 스탯의 초기 값을 설정하거나 레벨링을 하는 기능은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스텝 6 레벨을 활용해 메타 애트리뷰트로 여러분들만의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걸스입니다. 감사합니다.